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상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를 하는 상법 개정안이 2월 26일 국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7일 상법 개정안이 상정 보류가 되었다라는 소식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늘 한국 시장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상법 개정이 어느 때보다도 실행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상대가 또 재벌 대기업인 만큼 쉽지는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상법은 과연 개인 투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이 될 수가 있는 걸까?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라는 한 글자를 추가시킨 것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라는 실제적인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재계에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중이고, 상법 개정 반대 논리를 보면 다소 어처구니가 없는데, 상법 개정이 되면 소송 남발로 인해서 수많은 회사들의 경영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소송의 남발을 걱정하기 전에 소송 걸릴 짓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앞으로 계속 소송 걸릴 짓을 하겠다라는 거죠. 소송을 거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본시장에서 회사가 반칙을 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덜미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잡을 덜미가 없으면 소송도 불가능한 겁니다. 말을 바꾸면 재계가 소송을 걱정한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반칙을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인 것이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중복 상장 같은 반칙을 계속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반칙들은 주주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결코 이사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못 넣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재벌 기업의 결기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상법 개정이 성공을 한다면 앞으로는 일반 주주에게 피해가 가는 결정을 했다가는 말 그대로 소송 남발이 이어질 수 있고, 그거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송 걸릴 짓을 계속 하겠다라는 겁니다. 상법 개정이 반드시 되어야만 한국 시장의 오너 리스크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색과는 무관하게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쪽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에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는 국힘당을 응원했던 적이 있고,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치색과는 무관하게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개인 투자자를 위한 법안에 지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SK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은, SK그룹의 오너인 최태원 회장은 주 SK 같은 지주회사 지분만을 확보해 놓고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옥상호 구조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너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심각한 피해가 가는 결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가령 SKIET의 경우처럼 사업회사를 중복 상장을 한다거나 최태원 회장의 자녀들이 경영권을 승계받는 그런 특혜가 일어난다거나, 회사 돈으로 내연녀에게 집이나 사업체를 제공을 해준다거나, 이런 결정들은 오너의 사익만을 위한 것이고, 자본시장에 상장을 해서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오너의 이익만을 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엄연히 반칙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시총 10조 원의 주 SK 지분을 보유한 최태원이 시총 125조 원의 SK 하이닉스를 지배하는 이런 옥상호 구조는 비정상적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경영권을 탐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과거에도 SK 관련해서 경영권 분쟁이 있었었고, 현재도 영국계 헤지펀드 펠리저 캐피털이 SK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인 SK 스퀘어 지분을 늘려가고 있으며, 펠리저 캐피털이 앞으로 SK 스퀘어나 SK 하이닉스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초미의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다. SK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가 20%의 지분을 보유한 SK 스퀘어이고, SK 스퀘어 시총은 12조 원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지분 20%의 가치만 따져봐도 25조 원이기 때문에 SK 스퀘어만 차지를 하면 125조 원짜리 하이닉스의 경영권이 딸려온다라고 쳤을 때, 충분히 펠리저 캐피털이 SK 스퀘어 지분을 늘리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SK 스퀘어의 대주주는 30% 지분을 보유한 주 SK입니다. 주 SK의 최대 주주는 최태원이고요. 보유 지분이 18% 정도니까 최태원으로부터 주 SK의 경영권만 가져올 수 있다면 125조 원짜리 하이닉스의 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10조 원 가치의 주 SK 경영권만으로 15조 원 가치의 SK 스퀘어랑 125조 원 가치의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그룹 전체를 채태원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 이거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가능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주사 하나만 지배하면은 계열사를 다 지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어발식 확장을 해도 그냥 지배력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인 오너 리스크를 이제는 종결시킬 때가 되었다. SK를 예로 들었을 뿐이지만 한국에는 이런 옥상옥 구조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주회사가 있는 모든 회사가 이런 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주회사를 따로 만드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사업회사를 따로 상장을 시켜서 투자자들의 돈을 계속해서 흡수를 하는 동시에 오너들은 그대로 지배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 주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시키는 중복 상장의 로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의 취지는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와 반칙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고, 결국 이 사안은 오너가 아닌 회사와 투자자들을 위한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F킬라에서 방송을 했던 적이 있는 오스코텍을 보면은 알짜 회사인 제노스코를 물적 분할하려고 추진을 했다가 소액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라는 내용을 전달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적 분할의 이유는 담백하게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라고 하고요. 이 대목에서 진짜 궁금해지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데는 그렇게 예민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손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둔감한 건지, 회사의 성공과 그 과실에 개인 투자자들은 배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이 결집을 해서 지분을 모은 건데, 모은 지분이 무려 13.5% 수준으로 오너인 김정근 대표의 12.46%보다 높은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상황이 역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액주주 연대가 1대 주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초다수 결의제 무효 소송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초다수 결의제는 오너 입장에서 이제 경영권 방어 수단이고, 또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부터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적대적 인수 합병의 위험에 노출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액주주연대는 사모펀드를 경영권 분쟁에 개입시키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는 후문입니다. 상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앞서 말했듯이 오스코텍의 물적 분할은 기관 투자자들의 엑시트를 위함일 뿐이며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에는 반하는 결정이다. 상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기사도 볼 수가 있는데, K-팝 아이돌도 한국 기업도 울고 가는 K 규제 감옥. 이 기사의 키워드는 BTS, 삼성전자, 그리고 북한,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BTS랑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BTS가 공연할 만한 공연장이 한국에 없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BTS는 해외를 돌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 이런 공연장이 없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행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법 개정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 기사의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사에 따르면 이사의 책임 범위를 주주까지 대폭 확대를 하게 되면 결국 기업 경영진을 위축시키고 주주들의 소송 남발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 기사의 주장입니다. 해외 경쟁국들은 기업 경영 환경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기업 경영 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그 중심에는 상법 개정 같은 것들이 특히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상법 개정한 대로 일반 투자들의 이익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글로벌 경영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방해가 된다라는 건데, 일반 투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서 경영을 하면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어떻게 방해가 된다라는 건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고요.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춘 걸로 보여집니다. 이사가 책임져야 될 범위가 오너를 넘어서 주주까지 확대가 되면은 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위축이 되는 걸까요? 정권법 자체가 넌센스로 보여지며, 중요한 건 이런 식의 기사가 상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계속 뿌려지고 있다는 거죠. 진실을 말하자면 오히려 회사가 오너의 이익만을 위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글로벌 경쟁력은 치명적으로 저하가 됩니다.
반대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곧 회사에도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다. 주주들의 소송 남발이 이어진다라는 부분은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업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밀고 있는 논리고요. 이 기사도 역시 그런 기업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해외 경쟁국이 오너 일가의 이익만을 위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어떤 글로벌 탑 기업이 한국 재벌들처럼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기사를 정리해 보면은 한국에는 규제가 많고 그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으며 고로 BTS가 공연할 만한 공연장이 한국에는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 상법 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논리가 이상하잖아요. 상관관계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상법 개정과는 상관이 없는 대한민국의 전시행정이나 세금 낭비 같은 것들은 저도 확실히 문제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상법 개정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상법 개정에 반대를 하는 입장에 비논리를 들어봤고요.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역시 다이아수죠. 대기업 오너가 4.4년 만에 임원 승진. 이런 특권들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진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증된 경영자가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한국 대기업들은 실력 있는 경영인들이 실력 검증이 전혀 안 된 오너들의 결정을 따르고 있는 현실이고 고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이마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마트가 쿠팡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리더 간의 내공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실력이 검증이 된 쿠팡의 김범석 의장과 경영 능력이 없는 것이 거듭 확인이 된 정용진의 유통업 대결에서 당연히 또 쿠팡의 승리로 결정이 나버렸다. 진보된 물류 시스템을 빠른 시간에 구축을 한 쿠팡의 리더와 유통업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본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야구단과 와이너리를 인수한 두 리더의 운명이 엇갈리게 된 겁니다. 수많은 실책을 저지른 이마트의 리더는 단지 오너라는 이유만으로 입지를 보장받는 것을 넘어서 상식 밖의 보수를 매년 받아낼 수 있었고 오히려 회장으로 승진을 하는 아이러니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 시장이라는 겁니다. 기사를 보면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가 입사를 해서 임원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4.4년이 걸리고 있으며 오너 일가 3명 중 1명은 입사와 동시에 임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정상적이죠. 공시 대상 대기업 집단 88곳을 대상으로 오너 일가의 경영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오너 일가가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한 대기업 집단은 63곳이고 인원은 총 212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남성이 175명, 여성은 37명으로 대한민국 기업은 212명의 예비 회장님들이 배출될 미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재벌들의 가계도를 확인해 보면은 후손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지배하게 될 예비 회장들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회사들은 그 숫자만큼 쪼개지게 되겠죠. 이대로 간다면 다가올 미래에 얼마나 더 많은 재벌 회장들을 대한민국이 감당해야만 할 것인가. 이들은 평균적으로 30살에 입사를 한다라고 하고요. 34살에 임원이 되고 있는데 정상적인 직원의 경우를 보면은 임원의 평균 나이는 53세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까지의 평균이고 오너 일가의 승진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엔 입사하고 바로 임원이 되는 자녀들도 있고요. 표를 보시면 입사 후 바로 임원이 된 재벌들도 확인할 수가 있다. 현대해상의 전경선님은 86년생으로 현대해상 전무를 29살에 달았고 이 외에도 20대에 임원을 단 재벌 후손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오너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검증 과정 없이 회사의 요직을 맡게 된다면 회사의 경쟁력은 저하가 됩니다. 상법 개정은 이런 불합리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고 한국 기업이 글로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미래가 달린 매우 중요한 기로가 아닐 수 없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